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내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영상이 문자로 전송될 때마다 귀찮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잘 듣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힘을 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정당한 것으로 승낙한다고 서약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면 우리 노회와 총회의 질서가 바로 서고 총회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총회를 개혁하자고 외쳐도 우리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한 개혁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노회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40번째 시간부터는 우리 헌법에 있는 관리표준헌법인 권징조례를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조례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뿌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한국교회의 권징조례에서는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 헌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의 제정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동노회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국의 정치를 근거로 편집한 대한장로교회 12신조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칙 5개조와 세칙 7항으로 된 신조와 규칙을 노회의 헌법으로 대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3인 정치 개정위원을 구성해서 1912년 9월 1일에 총회가 조직된 후 헌법의 필요에 따라서 장로회 헌법을 편집하기 위한 이원으로 1913년 제2회 총회에서 마삼열, 김필수, 양전백 등 3인 정치 개정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7인 정치 편집위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1915년 제4회 총회 시 정치편찬위원회의 보고에서 권징조례와 규칙은 번역 중이오며 교회 정치는 마삼열, 양전백, 원두, 김필수, 김선두 등 5인 정치 편집위원으로 증원해 줄 것을 청원하니 총회가 허락함과 동시에 5인에게 번역 준비토록 맡겼고 다시 1916년 5회 총회에서 정치 편집위원의 청원에 의하여 원두 대신 과관련으로 교체하고 왕길지, 업아력 등 2인을 증원하여 7인 정치 편집위원으로 확대 존속해 하였습니다. 네 번째,
편집의 원칙과 분담을 살펴보면 1917년 제6회 총회에서는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해서 총회 결의대로 하라는 원칙을 정해주었고, 교회 정치는 과관련 함태영 이인에게,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과관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 등 사인에게 분담하여 맡기었고, 편집된 초안 중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노회가 각 목사에게 받아서 마사암열 위원장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조선예수교 장로의 헌법 출판에 관한 것인데, 1919년 8회 총회 후 회기 내에 정치 편집위원들이 헌법을 출간하기 위하여 편집하려는 당일에 조선 독립운동, 즉 3.1운동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정치 편집위원들은 거의 피신을 하였고, 과관련 선교사가 출판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원고를 찾지 못하여 중단했다가 1921년 10회 총회에서 최종 수정하여 1922년 11회 총회에서 정치를 채용하므로 1922년도판 조선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출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최초의 헌법입니다. 근본 권징조례를 연구함에 있어서 장로교 최초의 헌법 원문과 또 현행 헌법 조문을 비교해서 한국교회 100년사의 권징조례의 변迁과정을 참고하면서 이 권징조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1장 총론을 시작으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권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조에 보면 권징의 의라고 하는 주제 아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는 권징조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권징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권징은 교인을 시벌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일종의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사법적 성질을 가진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명칭을 교회 권징으로 명명함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말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오랜 전통과 교회 간섭으로 교인을 권징해오던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인데, 영국 교회가 관습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과 관례를 좇아 교인들에게 범과가 있을 때 권징하게 되었고, 이런 관례들을 종합하여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조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우리 총회헌법 5자 낙자 5류 개정안에는 권징조례를 교회 권징으로 고쳐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그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징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징권을 행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행해야 되고,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의 복음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순과 단호함으로 할 것이지만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본 법을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인과 및 각 치례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징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이고, 성도를 권고하여 덕을 세우며 신령한 유익을 얻게 해서 선한 자로 하여금 더욱 선하게 하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치리권에는 행정치리권과 권징치리권이 있습니다. 헌법 중에는 정치는 행정치리권에 관한 규정이고 본법은 권징치리권 행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치리에는 소원 등으로 처리하고 권징치리는 재판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권징의 대상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징의 대상은 교인과 교회의 직원과 각 치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상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상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교인과 그리고 직원에 대하여 교회 재판과 시벌하는 일을 주장할 뿐 아니라 각 치리회, 즉 행정사건을 말합니다. 각 치리회를 관리하며 제각기 그 본분에 대하여 권고하고 개책하는 것도 일종의 권징입니다. 이에 대한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7문에 보면 영국에서 예수교 장로회 권징조례와 정치와 신경을 언제 완전히 제정하였느냐에 대해서 1560년에 종교개혁이 정식으로 확립되기 전에는 제네바에 있는 영국 교회의 보통 예식서를 스코틀랜드 개혁자들이 예배 규칙과 권징 규칙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회중들로 구성된 교회의 법규로는 부적당하므로 권징조례가 그 나라 교회에서 제정되고 같은 해에 교회 정치 혹은 제1훈련서가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같이 총회가 비준할 때에 국법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아니다. 그 후 1578년에 제2훈련서가 통과되었는데 이에 의거하여 교회 정치는 1592년에 제정이 되었다. 그 후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 정부에서 목사 121인과 장로 30인을 택하여 런던의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앱이라는 예배당의 회집에서 아래와 같은 4개서를 제정하였는데, 첫째 예배의 모범, 둘째 장로의 신경, 세 번째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네 번째 교회 정치 등이라. 그 해가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례를 제정하였으나 교회가 압제를 받은 것이 아니요 정부가 관여함은 이임금과 국민이 다 교인이 된 거로 국민 교육에 유족해 하려 함이라. 법안을 기초하는 대로 각 노예와 각 대회가 투표로 자유롭게 가부를 결정한 후에 제각기 자기 교회의 헌법으로 채용한 것이요, 타 교회에서도 이 헌법을 많이 채용하였는데 이를 오늘까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문답조례 제15문에 보면 장로의 정치의 8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장로의 정치의 8원리는 권징하는 일이니 교회가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엄격히 시행하는 일은 그것이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기여함이 된다. 그리고 교회의 시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세적인 효과를 강제로 첨가할 수 없고 순결한 덕과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평한 판단 그것 자체는 세간에 공평하다는 시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고와 축복을 받는다. 교회 권징은 국법에 의한 것이 아니요 신령한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소송을 조차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의 참 도리를 수호하며 경건한 생활과 선행을 권장하며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데 있다 해석하고 있으며 정치문답조례 175문에는 권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권징이란 교회 안에서 주 예수께서 세우신 권세를 행사하며 자기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첫째,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를 관리하며 제각기 그 본분에 대하여 교육하며 훈련하며 보호하며 인도한다. 두 번째는 교회 재판과 시벌하는 일을 주장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문답조례 191문에서는 시벌은 어떤 심정으로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할 것이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순과 단호함으로 할 것이요 또한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할 것이다. 송사를 수리할 때에 원고 성질의 어떠함을 살펴 경솔히 심판하지 말 것이요 원고가 강포한 사람이면 더욱 조심하고 신중할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치리한다는 말과 권징한다는 말을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리나 권징하는 일은 치리회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리는 행정을 가리키고 재판권 행사는 권징을 가리킵니다. 즉 치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치리가 일반적인 결의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 행사가 되고 치리가 재판회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소송 절차를 거쳐서 행사하는 것은 권징권 행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1922년판 헌법 이래로 권징조례는 고소권, 상소권, 위탁판결권 외에도 검사와 교정, 이의와 항의, 이명관리 규례 등도 권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단순한 행정권처럼 여겨지는데 왜 권징에 포함을 시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와 교정은 하회의 회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 잘못으로 여겨질 때에 교정하는 것이니까 일반 다른 행정보다는 비중이 좀 더 커 보이고 이의나 항의도 합당하게 여겨질 경우 답변위원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러하고 이명 없는 이의적이나 탈퇴라고 하는 이명관계 규례도 역시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행정사건도
비중이 큰 행정사건도 그것이 비록 권징사건으로 변경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행정사건이고 스스로 사건의 본질을 바꾸어서 권징사건으로 둔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중이 있는 행정권도 분명히 행정권이고 결코 권징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조직 교회의 시벌에 관해서 살펴보면 미조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되는 당회가 조직되기 이전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당회원인 치리장로가 교회를 이같이 부르는 것이죠. 미조직 교회는 시무 목사가 당회권을 지닌 당회라고 해도 행정권을 행사하는 일에는 구애받을 것이 없겠지만 권징권 행사는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고 꼭 행사해야 될 경우에는 노회에 위탁 판결을 청구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원회의 시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벌은 재판회의 당석 재판과 재판국의 재판에 의하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원회는 행정회를 대행할 뿐이고 권징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판권을 맡긴 이원회라고 할지라도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회의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그 재판국의 자격으로서 절차를 따라서 시벌해야 될 일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권위원회나 조사처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징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재판권을 맡은 위원회라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재판국 정수와 같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그 숫자를 잘 맞추어야 되고 고소가 없으면 재판권이 있어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치리회를 대신해서 기소할 권한을 위임을 받아야 되고 기소위원이 되어야 되는 인원도 감안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의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두 번째, 각 시리에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징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권징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이단이나 혹은 다른 복음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병이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존영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위엄을 의미하는 바 높고 영화로우신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행을 제거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수호하며 교회가 세속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영적 유익을 주고자 함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징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신령적 유익을 얻게 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 권징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신성이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악의 소굴이 되고 그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아서 양떼들을 함께 부패하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권징이 악을 제거한다는 뜻에서는 악행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여겨야 될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권징은 그보다는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케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권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어야 되고 증오로 말미암아서 출발을 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권징의 권위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교회는 혼란해지고 권징의 가장 큰 목적인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는커녕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각치리에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지만 정형이 같지 않을 경우를 다르게 처리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권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범죄의 동기와 결과, 기타 정상을 참작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해석을 살펴보면 190문에서 교회에서 권징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답하기를 교회에서 권징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진리의 보호를 위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밝히 나타내기 위하여. 세 번째, 죄악의 제거를 위하여. 네 번째, 교회의 성결과 건덕을 위하여. 다섯 번째, 범죄자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고 있고 191문에 시벌은 어떤 심정으로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할 것이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순과 단호함으로 할 것이요 또한 두려움이 없이 공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송사를 수리할 때에 원고의 성질의 어떠함을 살펴서 경솔히 심판하지 말고 원고가 강포한 사람이면 더욱 조심하고 신중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4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